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식을 가졌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네, 이 비상선언식의 의미와 과제를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식이 있었는데 최초로 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고요. 이 자리에서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비상선언식을 한 겁니다. 네. 환경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이런 취지고요. 먼저 비상선언식 현장 모습 보고 가시죠. 네. 욕망이 낳은 구분별한 개발과 탐욕적인 소비는 함께 살아가야 할 다른 생명체들의 서던인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교육을 대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대변화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을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네, 이제 비상선언문을 17명의 교육감이 나누어서 낭독을 한 거고요. 이제 네. 기후위기 시대 혹은 이제 환경재난 시대 이렇게까지 불리는데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환경 학습권을 좀 보장하고 학교와 마을을 넘어서 지역에서 함께 미래 세대의 건강권을 지켜주자 이런 맥락입니다. 네. 또 이제 학교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고민을 하고요. 지구라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생태 시민 교육을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제 지난 5월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또 선언에 그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교육부와 환경부 각 부처에서 실무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도 꾸리게 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요. 또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더해서 10명 정도로 규모를 꾸립니다. 그래서 이 정책연구단을 통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요. 또 지역별로 세부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정말 이제 환경교육의 첫 삽을 뗐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배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환경이 늘 후순위에 좀 밀려 있었잖아요. 텀블러보다는 일회용 컵이 좀 편하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 지구를 지키는 일보다는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과 이제 환경이 늘 충돌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이런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이런 것도 좀 유명해졌는데 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10대들이 기후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외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도 이렇게 사실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기후위기 문제가 좀 심각해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감염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이제 이렇게 발생한 질병이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정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사실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육계 쪽은 단순히 학교에서 이제 국영수처럼 환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좀 범교과적으로 환경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이제 환경교육 이렇게 좀 좁혀서 명명하기보다는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생태전환교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느 교육청은 기후환경교육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넓혀서 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마다 갖고 있는 좀 특색이 다르다 보니까 좀 특성을 녹여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차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에는 다들 좀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런 교육들이 좀 현장에 잘 정착되기까지 남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환경교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에 환경을 전공한 전문가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네. 예. 2009년 이후에 환경교육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임용을 안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환경교육은 뭐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건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경우입니다. 뭐 이제 환경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나 종교 선생님 또 음악 선생님이 환경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툰베리 같은 나온 이제 기사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경우가 좀 대다수였고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또 해보면 또 자습으로 이제 때우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였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이제 환경교사를 뽑을지 말지를 두고 이제 과목 간에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6월 말에 결정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제 과목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하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지금 이제 7월 초인데 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미래를 좀 내다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1년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또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떤 교육 입시 현상보다는 좀 먼 미래를 두고 이제 환경 교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해야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